진앤박 야부리TV 진입니다. 박입니다. 오늘 첫 방송이에요, 그죠? 그렇죠. 야, 이 첫 방송을 오늘 야부리 진 교수님 강의실을 오늘 점거를 했습니다, 저희가. 강의실이 아니고 연구실이죠. 아, 연구실을 점거. 때로는 강의도 합니다. 그 오늘 진앤박 야부리 TV의 우리의 첫 오늘 방송이 재건축 재개발 현장 왜 멈췄나? 내지는 왜 요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나?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요인이 오늘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현장 왜 멈췄나의 가장 또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자재값 상승도 있겠지만 또 인건비 상승이 또 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환경 이슈가 많은 것 같아요. 환경 문제, 기후 변화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 관련 규정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지키려고 한다면 인건비나 자재비가 또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또 콘크리트도 옛날에는 그냥 뭐 비와도 콘크리트 타설하고 또 한겨울에도 그냥 난로 펴가지고 태우고 그랬는데 그 규정도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지금. 그리고 간혹씩 또 레미콘 공장에 또 어떤 파업이나 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타워크레인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그쪽에 또 어떤 노동 이슈가 있다 보면 파업이 일어나서 그냥 멈추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요즘 또 중대재해법도 강화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 가지 또 간접적인 요인들이 많아서 공사비 상승이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근데 이걸 현실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 건설 현장의 하나의 추세고 우리 건설 현장이 선진화돼가는 그런 마당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꼭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한 것들을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과제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우리 이제 전직 서울시 정무 이 부시장님이 이제 재건축 재개발 뭐 현안 많이 다루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문적인 용어가 좀 재미가 없거든요. 관리처분 이제 인가에 대한 이야기 할 거고요. 재건축 분담금 관련된 이야기 할 거고. 왜 분담금은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분담금을 계산하다 보면 조합원에 이제 또 분양가도 해야 되고 조합원 재산의 종전평가, 종후평가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거기에 뭐 비례율도 나오고.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나마 용어를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독자들께서 이 이제 관리처분, 그 다음에 분담금, 분양가, 권리가액 비례율, 요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좀 알기 쉽게 간단히 그냥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하면 관리처분이라는 것은 종전의 재개발, 재건축, 현재 지금 돼 있는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얼마짜리인지 도대체.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를 했더니 뭐 이 집, 저 집 다 합치니까 한 2천억이었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다가 공사비를 1천억을 투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공사를 끝내고 났더니 이제 새로운 아파트가 하나 나왔을 거 아니에요. 요게 이제 분양을 하고 조합원을 할 건데 요거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후 평가를 했더니 한 3천억이 나왔다. 그러면 요걸 어떻게 종전 재산을 종후 재산으로 조합원들한테 나눠주고 또 분양을 하고 시공사는 얼마를 가져가고 이 전체적인 어떤 재산에 대한 처분을 하는 거. 그렇죠. 요게 이제 관리 처분이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재산이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가 나 이제 공사를 하고 났더니 뭐 90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150원이 되는 건지 비례율 얘기하면 종전 자산이 아까 2천억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 지어놨고 났더니 3천억이 됐어. 그럼 종전 자산분의 2천억 분의 3천억. 공사비가 1천억 들어갔다. 마이너스 1천억. 그러면 2천억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100%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제일 완벽한 거지. 완벽한 거죠. 제일 완벽한 퍼펙트. 이게 이제 비례율 100%면 내 종전 자산하고 종후 자산이 같아지는 거니까 분담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최고로 좋아하는 거지. 그냥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분양가가 높으니까 오히려 받았어요. 그렇죠.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이제 뭐 언론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청량리 집장촌 같은 경우는 롯데에서 했던 거. 그 다음에 저기 서초동에 있는 어떤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리버팍인가요? 리버팍. 리버팍 아파트. 그것도 엄청나게 나중에 그 분양가가 높고 그래가지고 돈이 남아서 몇 천억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꾸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환불을 해줄까 지금 아직도 고민 중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못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아까 그 금융위기 이후에 2013년도까지 굉장히 내려갔잖아요. 종전 자산 가격이. 그러다 오르면서 나중에 분양을 하다 보니까 토지가 쌀 때
재개발 재건축을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됐을 때 분양을 하니까 종후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종전 가격은 떨어져 있는 옛날 그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례율이 뭐 150%, 180% 이런 현상도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게 역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올랐을 때 이게 우리가 2020년 뭐 19년 이때 그때 시작한 것들. 이때 시작한 건 종전 자산이 이미 가격이 엄청나게 높게 책정이 돼 높게 있는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별로 안 좋잖아요.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비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 화면 보면 이제 도표에도 나오지만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종로진 예시에 보면 종로진 제가 종로박입니다. 맞습니다. 종로 진박구역 재건축 시작을 한번 보면 보시죠 한번. 종로진 같은 경우는 26평에 감정평가액이 2억. 그러니까 종전 자산이 2억이라는 2억이세요. 그렇죠. 자, 종로박 제가 60평이에요. 감정평가액 제가 10억. 좋은 데 사시는군요. 제가 회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야, 60평. 교수가 이렇게 힘들어요. 저는 26평에서.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조합원 분양가, 이제 관리 처분을 하면서 조합원 분양가를 공개를 한 걸 보니까 종우자산이죠, 이게. 26평에 2억 5천이 나왔어요. 그리고 60평은 제가 7억. 7억 나왔네요. 그러면 관리처분 비례율이 아까 그대로 얘기를 하면 125%. 125%가 이제 되는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종로진 분담금은 분양가 2억 5천에 곱하기 125. 종전평가 2억에 125%를 하니까 2억 5천. 그렇죠.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가 2억 5천이니까 분담금이 없어요, 지금. 종로진은. 맞습니다. 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야. 제 종전평가가 조합원 분양가가 7억이잖아요. 7억을 가지고 있어. 그거에 감정평가액이 10억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네. 10억에다 125% 하니까 12억 5천이 됐어.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는 제가 7억밖에 안 되고 제 권리가액이 12억 5천이야.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5억 5천이야, 거꾸로. 저 같은 경우 여기는 제로인데 저는 부담금이 없어요. 없고 마이너스 5억 5천을 거꾸로 받아야 돼, 저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렀어. 네, 흘러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 사업을 시작을 했어. 근데 이제 나중에 저 중공 때 되니까 별로 상황이 안 좋아.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럼 비례율이 떨어질 수밖에 떨어지죠. 없지. 이제 이런 거지. 이제 분양가는 이미 착공 때 해서 분양을 해버렸으니까 그거는 변동이 없는데 변수가 공사비. 공사비. 공사비는 막 3년, 5년씩 하잖아요. 공사를. 그러니까 공사비가 그 사이에 요즘처럼 뭐 500만 원짜리가 막 800만 원 되고 뭐 이러면 이제 공사비 분쟁이 일어나요. 맞아요. 아까 그러니까 비례율에서 우리가 예를 들었지만 종전 가격이 2천억, 종후 가격이 3천억, 공사비가 1천억. 그럼 딱 100%잖아 이게. 근데 공사비가 2천억. 그러면 이제 비례율이 2배 올라. 예. 2배 오르면 이게 1천억밖에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럼 2천억분의 1천억이니까 50%밖에 안 되는 거거든. 우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물론 이제 공사비가 1천억에서 2천억으로 바로 오르질 않고 예를 들어 1,500억으로 올랐다. 그러면 2천억분의 1,500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비례율이 확 여기 이제 거예요, 그 위에 거를 이제 계속해서 비례율이 그래서 120%에서 우리가 90%로 떨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종로진 분담금은 그 전엔 제로였거든요. 맞아요. 제로였잖아요. 2억 5천이고 뭐 이럴 때. 그런데 90%를 적용을 해보니까 조합원 분양가 2억 5천이었잖아요. 권리가액이 2억에 90%니까 1억 8천만 원이 된 거야. 내 권리가액이.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는 2억 5천이고 1억 8천이니까 7천만 원으로 추가 부담금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원래 우리가 권리가액이 2억 5천,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 2억 5천이었어. 근데 90% 적용해서 1억 8천으로 떨어졌어. 차액 7천만 원이 생겼어. 이게 이제 추가 분담금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추가 분담금. 그래서 지금 그러한 현상들이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요새 공사비 원가 상승이 요즘에 아주 최대 아주 이슈가 됐고 시장이 좋을 때 재건축 사업을 시작한 건 사실 좀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미 왜냐하면 야 우리 분양가가 7천 받을 수 있어. 뭐 1억 받을 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최근 통계를 보니까 재건축은 15년, 재개발은 13년 걸립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재건축하고 재개발의 용어 정의를 좀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재개발은 기반시설도 노후화하고 주택도 노후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밀고 기반시설을 새로 깔고 주택을 새로 건설하는 게 이제 재개발이라 그러고 그다음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양호한데 도로나 공원들 다 조성돼 있고 주택만 노후화하기 때문에 주택만 헐고
다시 짓는 걸 이제 우리가 재건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로 재건축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단지, 기존의 아파트 단지, 주로 강남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데서 이제 재건축이 일어나고, 재개발은 저축 주거지. 네. 옛날 우리가 뭐 달동네 같은 경우도 우리 이제 거의 재정비 재개발이었죠. 촉진주고 그 전에 맞아요. 많이 했던 거. 예, 예. 뭐 뉴타운 뭐 이런 뉴타운, 것들이 이제 재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잖아요. 네. 뭐 난 놀랬어요. 최근에 13년, 15년. 제가 현직에 있을 때만 해도 거의 11년 뭐 이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왜 그렇게 길어지냐 물어보니까 요즘 재개발, 재건축 현장들이 갈등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제일 큰 요소입니다, 사실. 갈등들이 많은데 옛날보다 더 갈등이 커졌다는 얘기죠. 뭐 인허가 절차는 똑같은데 물론 정부에서 인허가 절차 줄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만은 결국 조합 내부의 어떤 갈등은 뭐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공사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조합과 시공자 간에 어느 날 뭐 공사비 올랐으니까 더 주세요 그러는데 조합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예상치가 있을 건데 맞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뭐 1억을 더 달라. 그러면 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또 마련하기 쉽지 않고. 이런 갈등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건데, 그래서 저는 늘 이 정비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루 동선이다. 여름에 난로를 준비하고 겨울에 부채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때 시작하는 게 좋아요.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까 비례율이 높은 데가 다 경기가 안 좋았을 때예요. 그럼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시작을 해야지. 이제 시작을 해야죠. 안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요즘. 그러다가 경기가 좋을 때 네. 이제 분양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비례율이 확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에요, 결국.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지금 그렇다고 바로 오늘 내일 뭐 이렇게 구역 지정하고 조합 설립하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를 좀 했다가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이 깔아앉고 안정화가 되면 지금 굉장히 좀 과도기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지금 침체기라고 얘기하지만 워낙 가격이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면서 굉장히 불안한 거기 때문에 지금 준비했다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그때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 맞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 저도 뭐 그렇게 너무 생각합니다. 과열됐을 때 시작하면 오히려 안 좋다 하는 거죠. 지금 18년, 19년, 20년에 시작한 현장들이 PF뿐만이 아니라 정비 사업들도 다 힘들거든요. 지금 공사비 그런 이슈가 많아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비례율 이야기 했으니까 우리 이거는 뭐 종전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그 합리적인 공식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분쟁을 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그 뭐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런데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느 현장 보니까 뭐 분담금만 9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어디 노원구 같은 경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네. 현재 자기 아파트 가격이 4억이에요. 네. 추가 분담금 5억을 내라는 거예요. 네. 이거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현장은 멈출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 추가 분담금이라는 게 적정하게 부담 가능한 가격인지 그걸 따져보고 정비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 예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뭐 이 부동산 시장이 좋다고 또 정비 사업하면 돈 번다고 그래도 너도 나도 그냥 사업성을 제대로 안 살펴보고 추가 분담금이 내가 부담 가능한지를 안 살펴보고 시작을 하면 일단 시작을 하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중간에 멈추면 그 손실비용을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하기 전에 꼼꼼히 좀 따져볼 건 따져봐야 된다. 지금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하신 거 일단 조합원들이 분쟁을 하는 분쟁의 요인들이 일단은 현장에서 굉장히 사업 기간에 늘어나는 거에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조합원으로 어디 참여하신 분들은 일단은 이미 그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은 건설사들이나 기타 등 제출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가격이라는 것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런 갈등이 너무 오래 가게 되면 결국은 조합원들한테 시간이 끌면 끌수록 분담금으로 작용이 된다라는 거. 좀 그거 좀 이제 좀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정비 사업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오늘 이게 우리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많은 시간 한 30년 일하셨는데 서울시에 이런 그러한 어떤 사업을 하시면서 느꼈던 부분. 오늘 이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아까 꼭 그런 분담 비용이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내부적으로 우리 조합원분들 그죠? 쓸데없는데 그렇게 에너지 소비하고 분쟁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 이미 이제 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시간 단축해 주려고 많이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인허가 완화 절차 정책을. 많이 해주고. 간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조합 내부의 갈등도 물론 그 한번 따져볼 건 따져봐야 되지만
따져가지고 나름대로 그 결론이 합리적이라면 빨리 의견을 합의를 해서 빨리 나가는 게 좋다. 거기서 시간 끌면 시간이 돈인데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은 좀 공부를 좀 마셔야 됩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책을 사서 보실 수도 있지만 이 진행방 야부리 TV를 보시면 공부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결론은 그거네요. 진행박 야부리 TV를 통해서 공부를 좀 네. 하셔라. 네, 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 현장 이제 문제점에서 좀 이야기를 했고요. 관리 처분인가 재건축 분담금 그런 것들이 분담금으로 어떻게 작용되는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야부리 TV 오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 일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자, 야부리 진. 박. 야부리 진. 야부리 박.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